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시면상한가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2,800을 좀 넘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2,800을 하회하면서 우리 시장 다음 주도 또 박스피로 가는 것 아닐까. 코스피가 쉬어갈 때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코스닥도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0.56% 하락하면서 850선만을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어떻게 해보고 다음 주 전략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자, 먼저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N 골드 김태환, 조선일 그리고 박준현 주머니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2,800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선을 우선 좀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매니저님, 다시 한번 좀 박스피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네. 좀 예상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크게 하락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조정 장세를 거치면서 오히려 건강한 조정. 그러니까 박스피라는 게 이제 지지선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건데요.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크게 그리기 위한 반등 점프를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 뭐가 있으면 좋을까 해서 봤더니 오늘 장 끝나고 일단 뭐 셀트리온에 대한 막 이슈라면은 아닌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잘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관심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대장인 셀트리온은 언제쯤 좀 시동을 걸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제약사, 파마사에서 단일약 하나만으로도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다라는 면, 우리는 블록버스터라고 붙이는데 이 블록버스터가 사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네.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좀 조용할까요, 요새? 근데 조용하긴 한데 조만간 이제 세트리온 항상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저희 깜짝 놀랐던 게 원래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1년, 2년 전에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미국에 가셔서 하루에 적어도 3명 이상씩 직접 메디컬 닥터를 그러니까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주요해서 뭐 주요한 이슈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연세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루에 3명씩 만나기 위해서는 미국 대륙을 다 돌아다니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약효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저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약효도 좋은 거에다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지금 주가가 거의 요즘 보면은 뭐 ABL 바이오 L이나 알테오젠이나 이슈 있는 것들만 올라가는데 조금 있으면 셀트리온도 분명히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한 방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때마다 모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준 매니저님이 또 차트를 잘 봐주시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은 현재 좀 차트 자리가 좀 어때요, 요새?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주식은 시세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그쵸. 드리거든요.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빨간색 줄 하나하나가 1년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치 차트 정도를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크게 보여드리는데 자, 고점 부근이 37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37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만 한 번씩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저점이 어떻습니까? 다져지고 있다. 뭐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 뭐 바닥이란 바닥은 거의 다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이슈도 나오긴 나왔지만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를 한번 타주면은 어떻게 된다? 뭐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화장품 섹터랑 비슷해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자 여기 셀트리온 차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한 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1년 정도씩 가는 종목이에요. 2017년도에도 초반부터 흐름을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1년씩 움직이죠. 만약에 한번 움직여준다면 또 이번에도 한번 또 셀트리온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을 확실히 잘 다지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우리가 뭐 고기 먹을 때 뭐 떡갈비 같은 거 많이 잘 다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다져버리면은 고기가 으스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적당한 다짐과 함께 좀 상승도 기원해 보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갈지 열어주시죠. 자, K뷰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시장 전체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도 통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 앞두고 이제 화장품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준우 매니저님. 네. 자,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는 화장품 섹터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뭐 일단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한한령 이후로 코로나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제 뭐 중국 쪽에 의존하던 거는 뭐 동남아라든가 미주 쪽, 유럽 쪽 이렇게 고퀄리티 화장품도 많이 지금 만들어서 매출 자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뭐 색조 화장품 이런 거 외에도 지금 뭐 LED 마스크라든가 이제 이런 뷰티 쪽에 뭐라고 해요? 미용 기기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쪽도 지금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K자만 붙으면 요즘에 뭐 K엔터, K팝 등등등 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실적도 중요하지만 화장품 섹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네. 화장품 섹터는요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속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아까 제약바이오 아까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한 번 더 랠리가 더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 보면은 이틀 어떻게 보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한 하루였는데 박준현 매니저님 말했을 때 이번에도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본다 하면 이번 상승 랠리는 원래 그 전에 올랐던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상승 흐름과 비슷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 상승 랠리는 좀 어떤 특징, 컨셉이 있다 따로 본 게 있으신가요? 네, 이번 특징을 보면은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일단 그 화장품 섹터에서도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 이제는 후발주들이 좀 움직일 차례지 후발주.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아직도 지금 밑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준비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라면은 지금 이번 상승 흐름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을 다시 보자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제 작은 쪽만 보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쪽보다는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뭐 50%, 100% 이상 오른 그렇죠. 종목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이다. 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녀공장은 신규 상장 할 때 당시에 보면은 일단은 53,000원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18,000원대까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적당하게 가격을 잡는다고 봐도 한 2만 원 선이 지금 최저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종가가 26,600원입니다. 2만 원 대비 지금 뭐 거의 한 30% 정도밖에 못 올랐죠. 자, 그리고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앞에 이런 수급이 지금 저는 이
양봉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이 길이도 길죠. 이걸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데 그때 거래도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거래가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도에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지금 더 높은 가격 25,000원대에서 29,000원 사이에 누군가는 더 많은 이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매집을 한번 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렇게 큰 흐름에 봤을 때는 매물도 많이 없고 뭐 이런 차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품 섹터에서 나는 뭐 하나라도 좀 가져가야겠다 싶을 때 네. 이런 종목 하나 좀 담아놓으면 종목들. 좋으시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마녀공장의 차트를 통해서 좀 상승 추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태환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달 7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7월부터 이제 한두 가지 종목들이 이제 슬슬 실적을 하나씩 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기대감을 업고 화장품주가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주 실적 시즌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말씀대로 실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기대감, 그러니까 화장품이 미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총 뉴스, 이런 뉴스를 취합해서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 건데요.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라 하면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 전망하는 예상 목표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더 넘어서거나 아니면 또 미달이 되거나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화장품 쪽에서도 정말 실적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실적이 올라왔던 업종, 그러니까 화장품 내에서도 보면은 미국 관련된 그렇죠. 회사들이 주로 실적을 상승 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다라면 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미국 FDA로부터 우리 자외선 차단제 이 원료 공급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그다음 제조 설비까지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매출이 좀 크게 일어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실적 관련해서 컨텀업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실적을 통해서 미국도 발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선일 매니저님,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기존에 계속 좋았던 화장품 주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다라면은 요새 우리가 좀 뒤통수를 맞는 게 항상 세론입니다. 세론을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이 지금 음식료하고 화장품의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음식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거의 한 2020년 대비 더블 가까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조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이제 한류가 톡톡히 한 몫을 했죠. 네. 우리들의 뭐 잘 아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이 또는 여러분들 셀럽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셀럽들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화장을 별로 안 하던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해만 떴다 하면 나가서 선블럭도 안 바르고 그냥 맨 얼굴에 그냥 이렇게 선탠을 했던 분들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선블록을 바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의 셀럽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류가 식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매출은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 4분기 때는 제가 보기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는 앞으로 이 사이클 한 6개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론 뉴스라기보다는 실적이 좋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론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조정이 온다면 그때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어떤 종목이 이번 상승 랠리 이후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승세에서 누가 더 좀 아웃스탠딩하게 나오고 할 수 있을지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화장품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세 분이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들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 저희가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김태환 매니저님 먼저 가볼게요. 지난주에 CTK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근데 CTK가 이번 주에
한 번도 양봉을 띄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힘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을 네. 충분히 들여야 그 뒤에 우리가 좋은 단가를 맞춰놓고 큰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날 CTK가 너무나도 큰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매집을 담았다면 아마 다음 주에 왜냐하면 미국 관련해서는 가장 밀접한 회사가 CTK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매출이 정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클리오와 한국콜마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주 사실 화장품 섹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전에 클리오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클리오 본사가 원래 성수동에 있거든요.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아주 회사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님도 아주 굉장히 이제 뭔가 비전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색조 화장으로 유명하죠. 여자분들도 색조 화장 클리오 거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내수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까지 지금 보시면은 음식료하고 그리고 이 화장품들이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고 수출 시장에서 혹시나라는 이슈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이미 다 증여가 다 끝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ODM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한 화장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박스권에 지금 횡보를 하면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콜마나 클리오 같은 종목들 지금 박스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횡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일 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7% 이상.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박스권 횡보하면서 조정을 할 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부죠 또 닉네임이 월척이 오늘 걸려 들어왔습니다. 월화수목 조용하다가 와 어제 이야기했던 지난주 얘기했던 게 APR이었거든요. APR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7% 정도 움직였죠. 네. 어깨가 되게 으쓱해지셨는데요. 예, 뭐 예. 우측한 게 아니라 천당 갔다 온 기분입니다. 예. 네. 일단 그 APR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네,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은 지금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최저점 이후에 연결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쯤이나 뭐 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안에 한번 반등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출연 날에 맞춰가지고 반등이 나와서 네. 아주 고무적인 다행이다. 고무적인 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보시면 제가 잠깐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온 날들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이때마다 지금 거래량들이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 종목을 사 모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사 모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만약에 시세 분출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올라서 시세 분출할 때는 그때는 아마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겁니다. 이때 정도 되면 이제 위험 신호지만 그 전까지는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그러면 이제 또 종목 받아봐야겠죠. 자, 먼저 김태환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힘 모으면 안 돼요. 네, 신중하게 바로 달려요. 준비를 좀 바로 쏴야 했습니다. 됩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신중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여러분들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 종목을 한번 베팅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준비한 종목은 콜마 B&H라는 종목이에요. 화장품 쪽에서도 최근에 상승에 조금 소외되었다가 오늘 사실상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침에 사실 상승세를 완전히 이끌어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증권사에서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두가 이제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 모멘텀을 한번 또 기대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되거든요. 콜마 B&H의 이 브랜드는 애텀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텀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 좋아야 이번에 옥석 가리기가 돼서 더 상승을 할 텐데 이번에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4%가 증가한 6,618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5%가 상승되어 한 408억 이 정도 수준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건기식에 대한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중국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콜마 B&H가 다음 주에 주도하는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콜마 B&H 근데 오늘 좀 급등을 해가지고요. 네. 월요일에 뭐 장 초반에 사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내리막이 온다면 그때 매수한 전략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윗꼬리가 조금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 왜냐하면 윗꼬리가 조금 더 내려와줘야 다음날 시가 공략을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1차 매수 정도는 진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콜마 B&H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선임 매니저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대로? 말씀드렸던 클리오하고 한국콜마인데요. 네. 클리오 같은 경우는 발표가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12일 날이었구나. 그때 좀 됐는데 미국의 구달에서 인기에 힘입어서 일본에서 이제 KBT에 선봉에 섰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반면에 그 인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까지 영향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인디뷰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클리오 쪽에서는 엄청나게 올라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차트상으로 지금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눌러서 61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보통 이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게 그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상승각에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60일선 좀 빠졌다가 지금 밑꼬리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몸뚱이 좀 작은데 이렇게 60일선 밑으로 조정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 거래량이 보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패턴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콜마가 일전에 이제 7만 원, 7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업사이트 됐습니다. 지금 타겟팅이 올라갔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 대비 한 18%에서 1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작년 대비 많이 올랐고 그렇게 보면은 한국콜마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그 리포트에 맞춰서 9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9만 원 이상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2주 연속 지금 클리오랑 한국콜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2주 연속 두 개 종목은 너무 시청자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클리오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어디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밑에서 시작하고 있는 종목 하나 좀 좋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아까 봤죠? 네. 자, 지금도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아까 차트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차트 말씀을 드렸고 좀 추세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왠지 모르게 지금 앞부분에는 보이지 않았던 대량의 거래량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만약에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면 매집은 지금 이 구간이 매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매집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 뭐 4만 원, 5만 원을 갔다라고 가정하에 보면은 뒤돌아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서 보면 이 구간이 매집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판단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네. 예상을 그렇게 해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의 실적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요. 작년 기준으로 이 종목은 유보율이 5,825%입니다. 유보율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그냥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실적도 올해 작년 1,405억 대비해서 올해도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1,67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보시면 380억으로 전년도 251억 원 대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 실적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 전체가 실적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탄력을 한번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녀 공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압축을 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갈게요. 열어주시죠. 자, 이번 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왕고래.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항 영일만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장중 12%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GS 글로벌이 상한가에 갔고요. GS가 20%대 상승했었는데 이 영일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조서희 매니저님 접근 해볼만 합니까? 아직도? 충분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가스공사하고 동양철강 말씀드렸는데 동양철강은 계속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그 뒤로부터 계속 올라갔죠. 모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저는 예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한 내용들 보면은 전략회의 내용이 가만히 떠들러 보니까 오늘 이제 정부에 있는 석탄회관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정부 유관부처, 그러니까 관련된 부처는 다 나왔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컨센서스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팩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시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번 이 시출을 하는데 시출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름을 뽑아냈을 때 시추권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 거의 88%를 갖고 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추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12%밖에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가 이슈가 됐었는데 하여튼 12월 초까지 5개, 우선 이제 추가적으로 최소 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개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보면 GS 원래 이제 GS 에너지가 원래부터 해가지고 관련 종목인데 GS 에너지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갖고 있는 GS하고 GS 글로벌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2020년도 12월 8일 날 미국의 SMR 기업,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사실은 이제 GS 에너지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이 투자를 다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뉴클리어 파워인데요. 그 기업 상장하면서부터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계속 지금 딱 끊어졌다가 한 3년 만에 다시 에너지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쉬살이 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배관하고 석유가스 관련해서 그 기업만 올라갔다가 지금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2, 3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럼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영일만 테마, 대왕고래 테마 자체를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왕고래 테마, 다음 주도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것 같다 하면 O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시면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다음 주도 테마 강하게 좀 올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현 매니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강한 시세가 올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비슷한 추세로 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새롭게 나오는 종목, 오늘 GS 글로벌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이 아무래도 초급등 시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5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앞으로. 순번을 한번 살펴보면 동해가스전 진행 상황 탐사, 그리고 개발 타당성 평가, 수립 및 설계 채취권 허가, 그리고 생산시설 기공시까지 산업 생산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5년간에 걸쳐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오늘 있었던 이 GS 글로벌이 상한가에 간 이유는 이미 먼저 해외 5개 업체 정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E&S, GS 에너지 이 3사가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에 GS 글로벌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던 건데요. 사실 GS 에너지는 100% GS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긴 해요. 근데 GS 에너지와 함께 이전에 해외 산업을 발전을 같이 했다라는 소식에 이 GS 글로벌이 상한가를 간 건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 저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GS 글로벌 차트를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높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실 수 있으세요. 아찔합니다. 예. 네, 아찔하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사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흐름이 너무나도 견고한 흐름.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주가의 하락 부근에서 이제 가격 조율을 다 맞추고 난 뒤에 보시다시피 저점을 다 유지하면서 오늘 시세 고개를 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첫 발을 띈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좀 일봉으로 봤을 땐 다소 아찔해 보일 수 있지만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땐 이제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GS 글로벌의 횡보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GS 글로벌이 이 섹터 안에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박준우 매니저님. 네. 아까 오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뭐 간다면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앞서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니저님들이 다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결국엔 저는 이거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테마를 이용을 해서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날까, 어떤 종목이 조금 저렴한 시세에 있을까, 이거를 일단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슈보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 뭐 지금 드릴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제 관광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등등등 해서 관광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명은요? 다음 주에 이제 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휴스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차트도 지금 상당히 이쁘고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트레이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빠르게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종목들을 최근에 며칠 계속 찾다 보니까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철강 관련된 종목인데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8,200원짜리가 지금 4,000원대까지 거의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자, 여기서 더 재밌는 걸 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 그러니까 매매 전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신저점 4,270원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손절 라인이고 현 주가가 4,530원 정도, 그러니까 4,535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4,530원이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을 여기 4,270원을 잡아도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고요. 확대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몸통이 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려 있긴 하지만 4,500만 주에 최근에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손절 라인도 정확하게 딱 잡아줬구나. 그렇다면은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매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요 근처에서 지금 뭐 4,500원 위아래 뭐 한 3%, 5% 내에서 만약에 편입을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갈 경우에는 딱 손절 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위로 올라갈 경우에도 분명히 이 라인부터, 이 윗꼬리가 있는 라인부터 어떻게 된다?
매물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위로는 여기 라인 5,600원 선 정도가 5,500원, 5,6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한 정말 그 대왕고래 테마 한번 나 빠른 종목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이 네. 딱 나와 있는 종목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휴스팀 저 단기 박스권 매매가 낫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는지요? 저는 보면 이제 항상 가는 놈이 갑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한국가스공사가 1등입니다, 1등.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지금 들어오기는 좀 그렇죠. 지금 네. 주위까지 붙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아직까지 PBR이 오늘 어제 이제 64,500원으로 신고가를 냈다가 오늘 십자 도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지금 오늘 가격이 61,900원인데요. 거의 한 바닥에서부터 따블이 났습니다. 100% 올라왔는데 PBR이 0.5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는 놈이 간다. 대왕고래 같은 게 큰 고래가 가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니저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GS글로벌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GS에너지의 지분을 이제 GS가 갖고 있지만 GS글로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련 이슈를 부각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M에 관련해서도 이게 그 GS에너지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고 있는 규모도 그렇고 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히 밀도 있게 아주 앞에 보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글로벌이 오늘 상한가 나왔다서 그런 게 아니고 GS에너지의 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GS하고 GS글로벌이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련 있게 두 종목 GS글로벌하고 한국가스공사 이게 한국가스공사가 꺾이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GS글로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근데 이제 저도 박주현 매니저님은 휴스틸 강관 쪽 이야기를 해줬고요. 종합상사 쪽에서 이제 김태현 매니저는 GS글로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만 대장주 한국가스공사를 선택했는데 김태현 매니저님, 박주현 매니저님 한국가스공사를 그래도 이런 테마일 때는 대장이 짱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선택을 안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태현 매니저님.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시세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발로 올라갔을 때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는 대장주를 보면서 조금 더 후발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기 때문에 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다음에 따라갈 이 부대장을 먼저 좀 같이 보자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박주현 매니저님은요? 네, 뭐 역시 같은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대장주로 놓고 이제 지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그러니까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 아이가 대장이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오르면 나머지 관련주들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예. 뭐 개별주 장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조금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막 화랑장이 아니거든요. 네. 화랑장에는 저는 이제 대장주 매매를 하는데 화랑장이 아닐 때는 대부분 대장주를 보면서 꼴등주를 좀 매매하는 게 그래도 만약에 뭐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좀 대장주를 보면서 예. 이제 꼴등주를 좀 한번 매매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전략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섹터 전반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왕고래 지금 테마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테마를 움직이고 있는 섹터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가 움직일 때는 대개 기술주들이 되게 부진할 때 오히려 테마 종목들, 테마 섹터가 더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당분간 기술주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왕고래 이쪽 테마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건 그래서 기술주들이 만약에 좋은 실적, 좋은 펀더멘탈로 올라간다면 대왕고래 테마는 묻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사이클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요.
뭐 밤사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지금 브로드컴이 어제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액면분할 이슈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원래 1등까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1등까지 올라가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18등, 16등 해서 했다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10위권 안을까지 8위까지 이렇게 브로드컴도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반도체 사이클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이클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적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게 사이클이 조금 안 도는 이유가 사실 이게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대왕고래 이슈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만 대왕고래가 좀 쉴 때 기술주가 분명히 또 다시 턴해서 올라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왕고래 이슈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한 1년, 한 5년 가까이 이제 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왕고래 주가 가고 난 다음에 좀 쉴 때 다시 기술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게 또 다르네요. 왜냐하면은 기술주가 안 움직여서 대왕고래가 올라갔다가 아니고 대왕고래가 쉴 때 기술주가 올라간 거다. 네, 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네.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대왕고래주가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배관이라든지 강관이나 지금 보면은 가스 관련주 또는 이런 글로벌 관련주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들이 이제 업종군들이 턴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돈이 이게 여러분 그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풍선을 여러분 한쪽으로 밀면은 밀리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손 놓으면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대왕고래 쪽에 돈이 묶여 있다가 다시 또 기술주에 또 이슈가 또 나오면 그쪽으로 또 갔다가 다시 또 이게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돈이 몰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게 두 섹터가 함께 공존하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의 설명을 들으면요. 김태현 매니저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사이에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앵커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은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베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좋고 상승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대왕고래 영일말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 자금은 한정적이에요. 그 자금이 수급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가 지수의 상승은 보통 기술주, 바이오 이런 업종의 상승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가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조금 좋지 못하다라면 오늘처럼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보일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주에 사실상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 테마도 여러분들이 내가 멀리할 테마가 아니라 가까이 두셔서 정말 접근하시는.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고 지지부진할 때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쵸. 업종의 종목들을 발굴해서 가지고 가야 네,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점은 분명하지만 두 개 다 공존하는 정말 시장을 섭렵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대왕고래 자체를 기술주를 많이들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대왕고래 테마 자체를 저점에서 잘 잡는다면 어느 정도 해지 역할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특이점은 변압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변압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전력만 특별법 1호 이 법안 발의 기대감에 인프라가 오랜만에 움직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껏 샀더니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태현 매니저님, 오늘의 이 시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우상향의 패턴의 흐름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상당히 짧네요. 예. 기간 조정이 상당히 짧았죠. 예. 예.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은 그렇게 큰 조정세를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HD, 현대 일렉트릭 차트만 보셔도 정말 끝도 없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테마라고도 볼 수 있죠. 이 테마를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로 한번 제가 본다라면 대형 변압기 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00메가볼트 암페어. 그러니까 정말 높은 암페어를 전달하는 이 대형 변압기가 앞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중동, 호주, 아프리카까지 해서 수주 산업이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어요. 유럽이 한 40% 비중, 미국이 20%, 그리고 아프리카도 한 7% 정도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해요. 예. 왜냐하면 이 변압기가 보통 수명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보는데 보통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변압기들이 25년 이상이 되어서 아무래도 교체 시즌이 오지 않았나 또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수주 소식이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뭐 한국전력공사에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본사의 41조 규모의 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변압기, 뭐 전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꼭 관심권에 두시고 지금 시장에서 꼭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변압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그 밑에서는 전선주들도 함께 좀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사이클 뭐 둘 다 가져가면 둘 다 가져가실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만약에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변압기가 좋을까 전선이 좋을까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전선하면은 또 한 번 오르면 시원하게 오르고요. 변압기는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변압기는 O, 전선은 X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죠. 변압기가 옵니다. 하나, 둘, 셋. 변압기가 2개.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님만 전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발언권 드려야겠죠. 네. 지금 제가 이제 물론 뭐 변압기 쪽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은데 전선 쪽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대원 전선을 한번 대원 전선.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원 전선. 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잠시만요. 먼저 잠깐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전선 관련주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딱 놓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구리값입니다. 구리값인데 구리값이 최근에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 관련주들은요. 물건을, 그러니까 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예. 납품을 할 때 이 구리값과 연동을 해서 그렇죠. 연동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2,000원에 팔았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리값이 올라가지고 1,000원에 만든 게 아니라 1,200원에 만들게 되면은 2,4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리값이 오른 만큼 영업이익 자체가 커지는 맞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주들 한번 조금 더 담아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뭐 단기 매매로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원 전선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좀 급등주 형태입니다. 제가 보통 보면은 좀 저렴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1,400원짜리가 3,700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수급이 지금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지난 5월 중순부터 뭐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때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거래가 터질 때마다 지금 몸통이 어느 정도 있는, 오늘도 지금 8%대 상승하면서 윗꼬리보다는 몸통이 더 많은 양봉 캔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빠른 종목입니다.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전략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하단 부위 지금 뭐 한 3,300원 정도, 그럼 현 주가보다 한 10% 정도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손절 라인이라든가 목표가도 1차 목표가가 지금 조금 높아요. 한 5,000원, 4,900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물이 좀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1차 목표가는 여기까지 잡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급등주도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매매 전략이 확실하게 나오는 차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 전선주들 네. 지금 구리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은 전선주도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리 가격이 만약에 조금 빠지기 시작한다면 전선주도 그때는 상승 사이클이 끝난다고 보세요? 아니면 구리 가격이 빠져도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고 지금 올 초부터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 실적 부분은 이미 다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다. 그래서 네.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좋게 보는 이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은 전선 말고 변압기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변압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예. 계속 전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변압기가 훨씬 좋다. 네, 그럼요. 1사분기 예. 때도 보면은 전년 대비 변압기가 82% 그리고 전선이 한 42%, 46% 그러니까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변압기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2009년도에 변압기나 네. 전선주들이 꼭지였습니다. 이게 15년 만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이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변압기하고 그리고 전선이 나가는 국가들을 보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순으로 나가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는 1사분기 때 보니까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 베트남, 영국인데 사실 전선 쪽보다는 이쪽 그 변압기 수요가 더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 뭐 전선도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이 변압기가 수요가 더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배짱으로 우선순위를 갖고서 이제 주고 싶은 국가에 또는 주고 싶은 국가들을 선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전선도 좋지만은 변압기가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변압기 종목 중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이슈가 8월 달에 MSCI 관련된 지수 편입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종목 어디 보는 게 좋아요, 조선희 매니저님? 저는 LS 일렉트로닉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초과 공급이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부산 공장을 생산 공장을 증설을 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MSCI 편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이 LS 일렉트로닉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MSCI 지수 편입까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연봉상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9년도까지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한 6년 이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고점을 딱 찍고 15년 동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멋지게 가고 있는데 분명히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마이너스 날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한 3년 내지 5년 이상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에서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하면은 그때 사셔서 3년 이상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변압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태현 매니저님도 변압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으로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이 에너지 시장 여기에서 이제 분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업으로 2분기 연속 등재되면서 정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후반부터 이 사업에 진출해서 현재 200개 국가에 정말 수주를 납품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적이 정말 효성에서 가장 알짜배기 회사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잠비크 쪽에 428억 정도 전력망 강화 사업을 위해 계약을 했고 2029년까지 초고압 변압기 14기를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좀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이 효성중공업 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변압기 조정은 좀 낮은 그런 업종의 종목이긴 한데 5월 28일에 46만 9천 원을 터치하고 그리고 이평선 21선 이평선에서 밀려났지만 61선 이평선에서는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전 고점인 46만 9천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목표해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정말 이 신고가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두셔야 충분히 고가까지 끌고 가면서 즐거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그리고 또 다른 변압기 LS 일렉트릭 전선에서는 대한전선으로 종목을 압축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특별한 포트 대결 아주 치열한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